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11월 1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또 추미애가 없으면은 조간신문 어떻게 만들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격돌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죠. 기사거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댓글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댓글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댓글이 넘쳐날 정도로 두 사람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부터 쫙 장식을 했죠.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여러가지 분석 기사들이 지면을 온통 장식했는데 오늘 조간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질세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 방향입니다. 한동훈을 저격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척근이죠. 윤석열을 계속 저격을 하다가 어제 국회에서는 한동훈을 저격을 했습니다. 검사장 한동훈, 자천대에 있는 저격을 했는데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한동훈을 겨냥을 했습니다. 하나는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였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있었죠. 지금은 강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돼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수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앞으로 압수수색 당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법무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겨냥한 방향은 서울 고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죠. 지금 정진웅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기소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찰을 하라. 이것을 또 대검 윤석열을 또 겨냥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을 동시에 겨냥을 한 것이죠. 우리 편 정진홍이 기소됐는데 그 기소 절차 제대로 됐는지 감찰하라.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합니다. 대검 감찰부는 친정권적인 사람이 감찰부장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이 서울 고검 감찰부를 감찰을 하는 서울 고검 감찰부에서 기소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또 희한한 상황이 검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 고검 감찰부를 감찰을 하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또 있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또 법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자백법.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이것을 조선일보는 비밀번호 자백법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만들어라.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과 관련한 사무를 보는 장관이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자로 썼습니다. 법이 없는 장관, 어설무. 법무장관 추미애가 비밀번호 안 풀면은 처벌하라. 이 법 만들었다. 지시했다. 일면 톱으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윤석열 총장 측근 한동훈을 겨냥을 해서 휴대폰 비번 안 풀면은 처벌 이렇게 추진한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정한 권리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독직 폭행 기소된 정진웅에게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일단 정진웅은 기소가 됐으니까 직무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추미애 장관이 거부를 하면서 이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아서 감찰을 지시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법조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런 초헌법적 발상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부 진보 좌파 정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추미애 폰 안 밝히면 처벌 주제인, 피의자를 처벌 주제인, 그리고 법조계 다수에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죠.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여당 대표를 지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 방해된 제재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영국의 규제법, 영국이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범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영국에서는 테러 방지용일 때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권리 박탈하는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금태섭, 민주당에서 최근 탈당한 금태섭도 그렇고, 추미애 인권 유린하고 있다. 진중권 논객이 또 안 나설 수가 없죠. 차라리 고문하는 법을 만들어라. 고문해서 자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또 일갈합니다. 조선일보 오면이죠. 정의당 금태섭, 추미애 인권 유린. 진중권은 차라리 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버려라. 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윤석열, 한동훈 찍어내려고 기본권인 피의자 방어권까지 부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독재적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전체주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했던 이야기죠.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장관이 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한 지시인지 정말 의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장관의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위법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원칙을 하루아침에 유린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초헌법적 발상에 대해서는 심지어 진보 성향 언론의 대표격이죠.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은 다릅니다. 칼럼은 기명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송국건 정치 칼럼 이렇게 하면은 저의 입장입니다. 외부 필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설은 기명이 없습니다. 무기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그 신문사의 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사의 입장입니다. 사설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추 장관 휴대폰 보안 해제법 위험한 발상이다. 자, 진보 성향의 대표격인 한겨레 신문조차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과잉 수사 오류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웅 독직 폭행 기소 감찰 부분. 이 부분은 한국일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은 검찰의 소추권을 법무부 장관이 침해한 거다. 계속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초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추미애 검찰 소추권 침해 논란. 정진웅 기소 적정한지 감찰하라.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일선 수사까지 다 손대나? 업절 묻자 법무부 장관일 뿐이 아니고 무슨 법무검찰총장이냐 법무검찰장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윤석열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무리한 지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 사건 소추 직접 법무부 장관이 점검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사건 지휘다. 부글부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 검찰청법. 그런데 계속 남발을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수사 지휘권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선 검찰의 기소 문제까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업설묻자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죽하면 어제 예결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하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고 계속 발언을 하니 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짜증을 내면서 좀 정도껏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금 입국 다물고 있는데, 과연 추미애를 어떻게 할까? 경제를 할까? 재신임할까? 일단,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 기사입니다. 검찰개혁 진행 중, 이어서 청와대가 추미애 안 바꾼다. 지금 검찰개혁 진행 중에서 추미애 안 바꾼다. 뭐 사실 검찰개혁 진행 중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수사 방해 중이겠죠. 살아있는 권력수사 방해 중이어서 추미애를 안 바꾼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단독 기사인데, 연내 개각에서 법무장관은 유임 가닥, 박농우 보건복지 성윤모 산자, 이종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체가 거론되고 강경화 김현민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권 고위 관계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으로 파열음이 나고 있지만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추 장관의 연내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송건의 혼술 조간 딱풀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대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내칠 수 없습니다. 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인위적으로 교체를 하면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오히려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가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인사권 남발 이런 것을 또 감찰권도 남발했죠. 그런 것을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패, 윤석열 성 이런 선언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추미애를 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추미애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에는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을 차기 대권 주자 레이스 1위에 올린 사람이 사실상 추미애입니다. 때리기 계속해서 윤석열의 몸짓수를 키워놨죠. 그리고 또 오인 사격한 거 또 하나 있었죠. 김경수 자기 지문 정권에서 대권 주자를 키우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2심에서 2년 징역 선고받고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첫 단추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댓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오발탄을 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리스크 그대로 둘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치기도 그렇고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치권에서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자의반 타의반 사퇴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사퇴. 자, 추미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미애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 국회를 발칵 뒤집어놨다가 갑자기 사퇴하면 본인이 쫓겨나는 것 같죠.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추미애에게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겠다. 그전에도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경선에 뛰어들겠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이 제 판단에서는 조만간 연말 교체, 개각 시점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정권에서는 자, 추미애가 물러났으니 윤석열도 그냥 물러나라. 동반퇴진해라. 이런 또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추미애 장관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추미애 소식과 함께 조간신문들이 주요 기사로 다룬 뉴스는 내일 토요일 진보단체 10만 명가량이 전국에서 집회를 합니다. 보수단체는 집회 원천 차단됐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이 회사로 들어오는 광화문 곳곳에 펜스를 치고 사람들을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하고 불시 검문하고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내일 진보단체는 다 합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일면 톱입니다. 51명대 막은 집회 127명대는 안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 핑계로 보수단체 집회는 일제히 다 막았죠. 광복절 직전에 하루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살인자 이야기까지 나왔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51명이었는데 하루 감염자가 그때는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7명 평균 127명이 나오는데 안 막고 있습니다. 안 막겠다는 겁니다. 내일 진보단체 10만 명 전국에서 행사하는데 민노총 등 99명씩 쪼개기 집회 신고
뭐 이런 수법은, 이런 방법은 보수단체에서도 했었죠. 근데 그거 다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별다른 대응 없다.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때는 금지 명령을 했었다. 확진자 수치로 따지면 세 자릿수가 지속되는 요즘의 방역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광복절 개천절 집회와 노동자 대회 집회가 다른 점은 딱 하나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주최 측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자, 조선일보 12면 보시면은 보수 집회 차벽 쌌던 경찰 10만 명 민중대회 제재 안 해. 그리고 그때 차벽을 쌓았던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차벽을 쌓았던 그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내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데도 내일은 이런 차벽도 안 쌓고 펜스도 안 치고 시민들이 지그재그로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여의도를 비롯해서 전국 40곳에서 열립니다. 개천절 한건할 땐 방역 명분으로 봉쇄를 했는데, 그리고 3중 방어선을 치고 승용차를 탄 집회까지 금지를 했죠. 그런데 이 내일 집회는 다 허가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간대하냐고 물어보니,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니 코로나 확산 우려 줄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51명 대 127명 하루 확진자가 그런데 코로나 위험 줄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지난 4일에 광화문 집회, 광복절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했었죠. 아주 정오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살인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는 경찰에서부터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 방조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기사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 월성 1호 서묵힌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폰 압수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수사 속도 청와대 위선으로 번지나. 세계일보 보면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위선 누굴까요? 최초 지시를 내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는 가능하죠. 검찰 수사 초점은 폐쇄 가정 위법행위, 청와대 윗선 부당한 기획 드러나면 큰 파장일 것이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총장은 원래 과거 같으면은 신문의 사회면에 다 등장합니다. 사회면, 사건 사고 기사, 뭐 법조 기사, 검찰 기사 다 사회면에 장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면의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면뿐이 아니고 정치면의 단골로 등장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정치면은 모두 검찰총장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정치면입니다. 신면 정치면 안철수 윤석열이 혁신 플랫폼에 오면 야권에 큰 도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김종인은 윤석열은 여당 사람 아니야? 왜 우리 야당이라고 그래? 또 목리를 부립니다. 자, 중앙일보 정치면 아래 위 전부 윤석열 기사입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지율 1위에 야당 당혹을 했는지 여당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권 대권 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정작의 당내 주자 힘 못 쓰자 경계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 안팎에서 윤석열이 제1야당 삼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마 본인의 비대위 체제가 좀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 본인이 그동안 뭐 6, 7개월 동안 대권 주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 폭주, 독주, 이 반사 이익을 야당이 가져가지 못하고 윤석열 개인이 가져가 버리니 거기에 대한 짜증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